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자동차 A, B가 직선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0m이고요. 이 그래프, 아래 그래프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즉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요. A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때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지면에 대한 B의 운동으로 오르는 설명만을 고르래요. 즉 우리는 B의 VT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등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 즉 우리가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래프 B에 대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속도라는 거는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VP 빼기 VA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구군, 즉 여기 0초, 10초, 여기 X초라고 할게요. 이 X초일 때의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0초, 10초, X초일 때 어떤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야, 그럼 정보를 그냥 집어 넣겠습니다. 암산하지 마시고요. 0초일 때 상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10이고요. 10초일 때는 얼마예요? 0이고요. X초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A는 지금 등속도 운동하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그러면 B의 속도 0초일 때, 10초일 때, X초일 때 B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B의 속도는 0초일 때 플러스 20, 0초일 때는 플러스 10, X초일 때는 플러스 7초가 되겠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B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 보자고요. 얘를 이렇게 이어 볼게요.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B의 속도 시간 그래프다 라는 거고, 이 B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요 그래프 개형이 A가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 0초일 때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초일 때는 바로 플러스 20, 여기가 플러스 20이 될 거고, 얘가 10이네. 그럼 얘가 플러스 20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초일 때는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가 이상한데? 테라.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이 그래프를 이동시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0초일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2초일 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X초일 때가 되는 거죠. 얘가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즉, 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0에서 10초 때까지 이동 거리는 150m이다. 즉 우리는 요 면적 구하라는 얘기겠죠. 이 면적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면적은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중간값이 얼마니? 15고요. 15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150m가 됩니다. 맞고요. 니은 0초에서 10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1m/s이다. 0초부터 10초까지 기울기 요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0 얘는 근데 우하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크기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로 일정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 0초에서 20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속도의 크기가 0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8번 문제가 수능 문제이긴 했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기율법 형태의 문제로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케이스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 각각 계산을 해봐야 했던 문제거든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실제 수능 시험지 상에서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간도 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답률이 저조했던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A와 B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A의 속력은 충돌 전이 2m/s이고요. 충돌 후가 1m/s입니다. A와 B는 질량이 각각 m, a, m, b고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하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조건으로 우리가 질량비를 찾아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그림도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충돌 전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충돌 전의 속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2m/s였어요. 근데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1m/s래요. 그림이 안 주어졌고, 즉 A의 충돌 후의 방향이 어디인지 안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A는 충돌 후에 오른쪽의 방향으로 1m/s를 진행하든지, 아니면은 충돌 후에 왼쪽 방향으로 1m/s의 속도로 진행하든지, 즉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저는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즉 두 가지의 충돌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두 가지 충돌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는 A, 얘는 B, 얘는 A, B. 얘를 충돌 후 1번 케이스를 할게요. 즉 충돌 후에 얘가 오른쪽으로 1m/s로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충돌 후 두 번째 케이스 왼쪽으로 A가 1m/s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 후 1번 케이스와 충돌 후 2번 케이스를 각각 다 다뤄야 해요. 그러면은 충돌 후 B의 속도와 그리고 충돌 전 B의 속도를 다 구해봐야 되겠죠. 충돌 전 B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 상대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린 이 상대 거리를 이용해서 상대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상대 거리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상대 속도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3초 때까지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충돌 전에.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한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즉 VA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VB의 속도 빼기 VA의 속도라고 구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충돌 전 B의 속도 그리고 충돌 후의 B의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충돌 전의 B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충돌 전의 B의 속도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충돌 이게 왜 자꾸 반응을 하지? 충돌 전은 충돌 전은 요 구간이죠. 충돌 전은 요 구간입니다.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4였고요. 충돌 후의 속도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수죠. 그리고 충돌 전의 A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입니다. 여기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어요? 충돌 전의 B의 속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m/s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는 충돌 전에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그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 전에 속도 정보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A와 B의 속도 정보를 다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돌 후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데 충돌 후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야 해요. 즉 먼저 충돌 후 1번 상황이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충돌 후 1번 상황을 보고 충돌 후 2번 상황을 볼 거예요. 충돌 후에 1번이든 2번이든 이 상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A와 B의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었죠. 즉 충돌 후 1번이든 충돌 후 2번 상황이든 얘는 무조건 플러스 3이라는 건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VB 프라임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 2번 상황에서의 B의 속도를 VB2 프라임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때 충돌 후 1번 상황에서는 A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1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충돌 후 1번 상황에서 VB 프라임의 값은 플러스 4m/s가 되어야 돼요. 즉 충돌 후 1번 상황에서 B는 오른쪽으로 4m/s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충돌 후 2번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후 2번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A가 왼쪽으로 지금 빠르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V B 2 프라임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플러스 2m/s가 되어야 돼요. 이때 충돌 후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맞고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린 거예요.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케이스를 분류한 거예요. 1번 상황, 2번 상황 중에서 맞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요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A의 운동량보다 큰 상황을 찾아야 돼요. 즉 B의 운동량이 있는데 A의 운동량보다 큰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몰라요? A와 B의 질량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을 M, A, M, B라고 놓고 M, A, M, B라고 놓고 이 질량 B를 구할 겁니다. 뭘로 구할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구할 겁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알짜임이 제로가 되게 덩어리를 잡는다면은 그 덩어리 안의 운동량은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항상 같다라는 그런 법칙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돌 전 얘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얘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혹은 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질량비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는 MA 2MA 빼기 2M B 이퀄 MA 플러스 4MB가 되겠죠. 그러므로 MA는 6MB가 되고 MA 대 M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6대 1이 되겠죠. 얘가 6kg이라면 얘는 1kg이 되는 거고요. 그럼 충돌 후 이번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이게 되겠죠. 2MA 빼기 2MP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충돌 후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운동량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MA 플러스 2MB가 될 거고요. 얘는 3MA는 4MB가 되므로 MA 대 MB는 4대 3이 되겠죠. 충돌 후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만약에 4kg다라고 하면은 얘는 3kg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운동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 충돌 후 1번 케이스에서 운동량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은 바로 PA는 6이 되는 거고요. 얘는 PB는 4가 되는 거죠. 누가 더 커요? A의 운동량이 커요. 이 A의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여기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1번 케이스 틀렸습니다. 그럼 충돌 후 2번 케이스 만나볼까요? 충돌 후 2번 케이스에서의 A의 운동량은 4가 될 거고요. B의 운동량은 6이 되겠죠. 얘는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던 케이스는 바로 2번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번 케이스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4대 3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왼쪽으로 속력 EV로 운동하는 결합된 물체 A, B와 정지에 있는 물체 C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A와 B가 분리된 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속력 V로 운동하여 C와 충돌한 직후에 정지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에서 분리된 후에 또 B는 C와 충돌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 B와 C가 충돌한 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사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장 편리해요. 그리고 A, B, C의 질량은 모두 같다. 그래서 A, B, C의 질량을 모두 M이라고 놔버릴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3개 있고요. 지금 충돌에 대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요 말을 그림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A는 그대로 있을 거고 B와 C가 충돌했을 거다. 그런데 B는 다시 B는 C와 충돌한 직후에 뭐 했다? 얘는 정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C는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전 얘를 V2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모르죠? 분리 후에 A의 속도를 뭐라고 할까요? 분리 후에 A의 속도를 V 프라임이라고 미지수로 잡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다 되겠죠. 지금 분리 전에 C는 다 정지하고 있었고 얘도 지금 충돌 후에 정지한 거고요. 지금 이 세 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것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 버리면은 굉장히 깔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어떻게 쓴다라고 했습니까? 알짜임이 0이 되게 덩어리를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짜임이 0이 되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체 3개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버리세요. 그럼 얘는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운동량의 합들은 항상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항상 같을 거라는 거, 보존될 거라는 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면은 분리 전에 여기서의 운동량의 합은 여기서의 운동량의 합은 여기서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분리 전에 이 A, B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M 더하기 M이니까 EM 마이너스 EV가 될 거고요. 그리고 C는 정지했었죠? 이게 바로 분리 전에 운동량의 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뭘 구할 수 있겠어요? 분리 후에 운동량의 합도 같아야 되겠죠. 세 개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어떻게 구합니까? MVA 프라임 MV A 프라임 VA 프라임 V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V 프라임 V 프라임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붙일까요? 붙이고요. 그다음 얘는 B는 MV C는 정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도 같아야 됩니다. 여전히 A는 여기 V 프라임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MV 프라임 더하기 B는 정지했으니까 0 그리고 C는 MV 2 프라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지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거 아니고요. 여기 V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V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요식을 이용해 가지고 V 프라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요. 첫 번째 마이너스 4MV는 MV 프라임 더하기 MV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5MV는 마이너스 MV 프라임. 그러므로 V 프라임은 방향은 왼쪽이고요.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5V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V 프라임은 5V가 될 거예요. 얘는 5V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얘도 그럼 집어넣으면은 얘도 그러면은 5V가 되겠죠. 5V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V2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얘랑 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파란색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5MV 플러스 MV는 마이너스 5MV 플러스 MV 2 프라임이잖아요. 그럼 얘는 날라가고 그러므로 V2 프라임은 바로 플러스 V가 되겠죠. 즉 V2 프라임은 충돌 후에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V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정보를 다 구했어요. 이제 풀어보자고요. 기억. 충돌 직전에 B의 운동량과 충돌 직후에 C의 운동량은 같다. 야, 충돌 직전에 B의 운동량 어디입니까? 충돌 직전에 B의 운동량은 얘죠?
얘가 충돌 직전이죠. 그리고 충돌 직후에 C의 운동량은 얘죠. 그럼 요 값이 얼마였어요? 식으로 봐볼까? 식에서 보면은 충돌 직전의 B의 운동량은 요거고요. 충돌 직후의 B의 운동량, C의 운동량도 요게 되겠죠. 똑같이 MV니까 얘는 운동량이 같다라고 놓고 같다라고 봐도 되겠죠. 니은 충돌 직후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6V다. 지금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건데요. 니은 볼게요. 니은 상대 속도 정의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충돌 직후 즉 요 상황에서 충돌 직후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A의 속도 빼기 C의 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충돌 직후 A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V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5V 그리고 얘는 플러스 V가 되겠죠. 그러므로 얘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6V가 될 거예요. 근데 상대 속도의 크기만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호 무시하고 얼마가 돼야 돼요? 6V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디귿 분리된 직후에 즉 분리된 직후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 상황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분리된 직후에 B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직후에 C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참 헷갈리죠. 헷갈리게 하죠.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즉 B의 운동 에너지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B의 운동 에너지 즉 얘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누구의 운동 에너지입니까? 충돌 직후 C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야, A나 B나 질량이 다 어떻게 돼요? 똑같죠. 속도도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B나 C나 항상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